대구 달서 프로지오 시그니처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2월 3일자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 대구 달서 프로지오 시그니처 분양가격 비교 및 대구시 아파트 매매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분양 일정, 두 번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펴보고 세 번째 특별 공급 당첨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급 규모 및 분양 가격, 다섯 번째로 분양 가격 및 실거래가 가격을 비교해보고 여섯 번째로 대구시 아파트 매매 흐름을 살펴보고 입주 예정 물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일정을 보면 특별 공급이 2월 14일자 월요일자를 시작으로 1순위 해당 지역이 2월 15일 화요일에 있고 1순위 기타 지역이 2월 16일에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순위는 2월 17일 날 있고 당첨자 발표는 2월 23일 수요일에 있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모집 공고일은 2월 3일자 목요일자로 하고 2월 3일은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지역인 대구 달서구는 청약 과열 지역, 즉 조정 대상 지역으로서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것, 무주택 세대나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전매 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금지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만 전매 제한이 있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대상이 되겠는데,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대구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그다음에 재당첨 제한은 당첨일로부터 7년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급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추첨제 25%는 어떻게 선정하냐?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배정을 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1주택 소유자에게 배정을 합니다. 그래도 남은 주택이 있다. 그러면 1순위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를 신고하는 의무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입주 계획서 작성할 때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라든지 입주 예정 시기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보통 사업 주체에서 일괄적으로 신고를 하는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사업 주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나오면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인지세 납부는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 즉 1억 초과해서 10억 이하는 인지세가 15만 원이 발생되겠습니다. 대출 제한,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서 담보 인정 비율이라든지 총 부채 상환 비율의 대출이 제한이 적용된다는 거 아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주택자가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경우 분양권 등은 제외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공급 받는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소유권 처분 조건으로 승낙을 해야만이 할 수가 있고, 입주 예정일 이전에 혹시라도 매매하면 신고를 하고 증여를 하면 검인을 받을 것, 이런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소유권 처분을 모두 완료를 해야 된다.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당첨됐더라도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진행되고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에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대출 알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신청 자격을 다시 한번 보면 청약 통장은 특별 공급이나 일반 공급 모두 다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 추천이라든지 다자녀, 신혼부부는 6개월 이상만 6개월 이상만 경과하면 되고, 노부모 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1순위는 24개월이 경과돼야 됩니다.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노부모 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1순위는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보는 게 있는데,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생애 최초는 자산 또는 소득 기준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예치금은 그 밖의 광역시에 해당돼서 250만 원이만 예치돼 있으면 되겠습니다.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첫 번째, 대구에 6개월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을 해주고, 혹시라도 경쟁이 있는 경우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해서 점수로 어,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점수가 또 동일한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그런데 미성년 자녀 수가 또 같으면 어떻게 하냐?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순으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당첨자 선정 방식은 세대수의 50%를 월 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 혹시라도 맞벌이인 경우는 120% 이하인 자한테 우선 공급을 해주고, 세대수의 20%는 소득 기준 140% 이하인 자, 맞벌이는 160% 이하까지 확대해서 일반 공급이 진행됩니다. 혹시라도 이 우선 공급에서 탈락되신 분들은 이쪽에 와서 다시 한번 어,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세 번째로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소득 기준, 즉 140% 초과했을 경우라든지 초과한 사람들이 부동산의 부동산 가액을 충족하는 자, 이 충족이라는 것이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그러면 1, 2번에서 또 탈락된 자는 다시 한번 3번에 와서 추첨 기회를 또 한번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당첨자 선정 기준 우선은 대구에 6개월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다. 이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 가점 요걸 가지고 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당첨이 됐다 손치더라도 본인이 입력할 때 청약 가점을 잘못 산정해서 입력하면 나중에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 당첨자 선정 방식은 세대수의 50%를 소득 기준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을 해주고, 세대수의 20%는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해가지고 일반 공급해 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0%에서 탈락된 1번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남은 주택, 즉 30%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이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을 충족하는 자, 즉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자 및 그다음에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또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에서 탈락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3번에 와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텔스 프로조 시그니처 공급 규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대구 달서구 본이동 358-5번지 1원에 들어가고, 규모는 지하 6층, 지상 49층으로 총 6개 동 993세대로 돼 있습니다. 특별 공급이 523세대, 일반 공급이 470세대로 배정이 되어 있고, 입주 예정 시기는 26년도 3월이 되겠습니다.
분양 금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층 이상만 살펴보면 84 A 타입이 6억 2,980만 원, 확장비는 1,775만 원으로 총 분양가는 6억 4,755만 원이 되겠고, 84 B 타입도 30층 이상 분양 가격은 똑같습니다. 6억 2,980만 원, 확장비가 2,370만 원으로 총 분양 금액이 6억 5,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84C 타입 30층도 분양가격은 똑같고 확장비만 2,290만 원, 총 분양가는 6억 5,270만 원. 여기서 유상 옵션은 지금 제외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상 옵션을 선택하면 분양 금액은 더 늘어나겠습니다. 분양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서 프로즈는 지금 달서구에 들어가는데 84A 타입 30층 이상으로 확장비를 포함한 금액이 6억 4천 정도 분양 금액이 책정이 됐는데 영대 병원역 골드 클래스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남구에 분양하면서 6억 선에서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84A 타입 30층 이상으로 확장비는 포함된 금액이고 달서구에 들어가는 12월 달에 달서구에 들어간 롯데 캐슬 같은 경우는 6억 7천만 원대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구역 센텀은 동구에 들어가 있는데 5억 8천 선에 분양이 됐고, 그 다음에 더샵 동성 11월 달 중구에 들어갔는데 6억 5천 선에 분양가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분양가는 다른 단지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대구시 아파트를 기준으로 오늘 날짜 2월 4일자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자료 추출해서 평균 가격을 한번 84타입 평균을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대구시 달서구 84타입 평균이 한 4억 921만 원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고 대구시 달서구 84타입 최고가는 코롱 하늘채로 21년도 10월 달에 36층이 6억 6,700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시 전체적으로는 84타입 평균이 4억 8천 정도, 그 다음에 84타입 최고가는 17억으로 힐스테이트 버머가 21년도 3월달 16층이 17억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지금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실제적으로 84 타입 전체를 놓고 보면 이 가격보다 더 높은 건도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대병원 골드클래스 분양가 대비보다는 한 7.0% 정도 높은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이 됐고, 달서 롯데캐슬 분양가 대비는 한 95.9% 수준, 그 다음에 동대구역 센텀보다는 한 10% 정도가 높게 책정이 됐고, 더샵 동성 분양가 대비는 98.8% 수준에서 달서 프로지어가 분양가가 책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거래가 비교해서 보면 5년차 이내 아파트 실거래가 보면 달서구 평균 대비보다도 58.2% 정도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달서구 최고가 대비는 한 97% 수준. 그 다음에 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평균가보다 34.4% 정도 높은 수준이고 대구 최고가 대비는 한 38% 정도 수준입니다. 대구시 아파트 매매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11월 달에 6,272건으로 월별 거래 건수 중 가장 많은 거래 건수를 보였고, 21년도에는 1월 달에 2,036건이 가장 많은 거래 건수를 보였습니다. 2,036건은 20년도에 비하면 이보다 적은 건수는 없었습니다. 다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22년도 1월달 현재 450건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뭐 한 달 내 거래 후 한 달 내 실거래 신고 한 달 손치더라도 12월 달에는 972건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지속적으로 거래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고 10월 달 이후 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월달 이후 매매 건수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20년도 월 평균은 3,700건 3,790건이 거래됐는데 21년도 월 평균 1,500건 정도 해갖고 전년 대비 60% 정도 매매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60% 감소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감소 건수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대구시 아파트 84타입 평균 매매 금액을 살펴보면 20년도에는 10월 달에 처음으로 평균 4억 선을 돌파를 했고 21년도에는 5월 달에 4억 선을 한번 갔다가 그 뒤에는 4억 선 돌파가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없었고 22년도 1월 달 현재는 한 3억 9천 선으로 다시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차트는 대구시 전체적으로 84타입 평균 매매 금액이고 위에 차트는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입니다. 어, 상승률 한번 보면 20년도 연평균 3억 7천에서 21년도 3억 7,4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0.9%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년도 평균 가격이나 21년도 평균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을 보면 20년도에는 연 4억 7천, 21년도에는 4억 8천. 그래서 신축 아파트도 0.86%밖에 상승을 안 했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반복하면서 상승률은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하나 보면 21년도는 12월 달 대비 신축이나 기축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적다는 것을 감안하고 이 통계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에 10월 달에 15억 3,500 최고가를 형성한 이후 21년도에는 1월 달에 17억 7,500 최고가, 대구 최고가를 형성한 이후 그 뒤에는 이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뭐 하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1년도에 현재 1월 달에 13억 5,700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20년도를 보면 거래량 상승과 함께 최고가도 급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21년도에는 거래량 감소와 함께 최고가도 이렇게 뭐 하락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가만 놓고 봤을 때 20년도 대비 21년도는 한 15.6%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시 아파트 구별 평균 매매 금액 및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상승률을 보면 남구 쪽이 눈에 띄는데 20년도에 3억 3천대에서 21년도에는 3억 9천만 원으로 평균 매매 금액이 전년 대비 18.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서구 쪽이 3억 2천에서 3억 7천, 13.9% 정도 상승을 했고, 중구 또한 5억 천에서 5억 8천으로 한 13.6%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유독 하락한 지역이 북구 쪽에 있는데, 북구는 3억 2,800만 원대에서 3억 2천대로 한 2.4% 정도 전년 대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구 전체적으로는 평균 0.9% 정도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고, 구별 평균 매매 금액이 높은 지역이 중구 쪽, 21년도 5억 8천 정도 최고 높은 아니, 평균 매매 금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성구 쪽도 5억 3천대, 수성구하고 중구가 평균 매매 금액이 둘 다 5억대를 넘은 상황입니다. 21년도, 22년도를 보면 22년도도 뭐 그렇게 눈에 띄는 데는 지금 없는 것 같고 수성구 쪽에서 7억대 평균 이제 건수가 적다 보니까 몇 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대구시 입주 예정 물량을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 21년도도 공급이 수요 대비 뭐 16,000세대, 18,000세대가 입주함으로써 공급이 과잉됐던 시기인데 올해도 21,000세대 정도가 입주하고 23년도에는 35,000세대 정도가 입주하고 24년도에도 23,000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즉 수요 대비 공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5년 연속 공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25년도도 지금 계속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부동산 지인 참고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주 베테랑 공인중개사 하고요. 저희 사무실 위치는 전북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